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석사 과정 중에 있는 배윤관입니다. 저는 오늘 우주를 바라보다라는 큰 틀 안에서 허블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류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우주를 바라봐 왔습니다. 고대에는 주로 양치기 목동들이 길을 찾기 위해서 별자리를 봐왔고, 이후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하여 우주를 바라보면서 본격적으로 우주가 탐사되어 왔습니다. 망원경은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점점 거대해져 갔습니다. 보이는 이미지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대한 망원경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상 망원경이 존재하는 지구에는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한계점은 대기의 흔들림에 의한 상의 흐려짐입니다. 지금 이미지는 목성의 이미지인데 왼쪽은 대기의 흔들림이 강할 때, 그리고 오른쪽은 대기의 흔들림이 약할 때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대기의 흔들림에 의해서 상의 선명도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 대기가 모든 빛을 통과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기는 오직 가시광선과 전파 일부만을 통과시키고 우리는 그러한 빛들만을 지상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기의 역할이 에너지가 큰 감마선, X선, 자외선 등을 차단하여서 생명체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관측을 하는 천문학자의 입장에서는 큰 골칫덩어리인 셈이죠. 그래서 인류는 지구 밖 우주에서 망원경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양한 우주 망원경이 존재하는데 특별히 허블 우주 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미국의 위대한 천문학자 허블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해 왔는데, 허블은 관측을 통해서 외부 은하가 존재하고 또한 우리 은하로부터 대부분의 은하가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허블의 이름을 따서 그런지 몰라도 허블 우주 망원경도 허블처럼 천문학에 지대한 공을 세워왔습니다. 다음 두 이미지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대표적인 이미지들입니다. 우주를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아름답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겠네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허블 우주 망원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미지는 허블 우주 망원경의 주요 6가지 장비들이 사용하고 있는 파장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허블 우주 망원경은 적외선부터 자외선까지를 다루고 있고, 또한 각각의 장비들은 서로 다른 파장대를 사용하여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창조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두운 색의 기둥은 차가운 수소기체와 먼지들로 구성되었고, 그 내부는 중력적으로 가스가 뭉쳐서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사진만 봐서는 이 구조가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이제 너비와 왼쪽 기둥의 길이가 대략 5광년이라고 합니다. 즉, 빛의 속도로 5년을 가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갈 수 있다는 소리죠. 여담으로 3개의 기둥 중에 가운데 기둥이 유독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형태가 닮아 있어서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디멘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생지은하인데, 생지은하는 이제 두 은하가 충돌하고 합쳐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은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미지의 오른쪽에 마치 생쥐 꼬리처럼 긴 꼬리 형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블랙홀입니다.
왜 블랙홀이 보이지? 빛조차 빨아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사진은 블랙홀 그 자체라기보다는 블랙홀 주위에서 빨려 들어가는 가스에 의해 방출된 빛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블랙홀처럼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게 보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진은 허블 우주 망원경의 대표적인 사진인 허블 딥필드입니다. 1995년 허블 우주 망원경의 책임자였던 로버트 윌리엄스가 당시 엉뚱한 아이디어 하나를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주 빈 공간을 한번 찍어보자. 당시 주위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올리느라 돈도 많이 썼는데 겨우 이런 빈 공간을 찍자고?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물론 어찌됐든 간에 촬영이 관측이 수락되었고, 그래서 1995년 크리스마스 휴일 동안 허블 우주 망원경은 큰 곰자리 주변에 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측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러한 경이로운 우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여긴 공간은 사실 빈 공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우주를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우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새로운 문제들과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만들어내 우주를 더 선명하게,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관측한 그리고 공개한 첫 사진들 중에 하나입니다. 용골 자리에 있는 성운인데 밤하늘에서 매우 크고 밝게 보이는 성운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천체 사진들도 물론 예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진이 가장 경이롭고 황홀한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왼쪽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장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장비들의 이름에서 두 번째 알파벳이 I입니다. 이 I는 인프라레드, 즉 적외선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적외선 천문 관측을 주 목적으로 하며 적외선 감도와 분해능이 매우 높아서 허블 우주 망원경도 관측하지 못하는 멀고 어두운 천체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창조의 기둥입니다. 왼쪽은 허블이 찍은 것이고 오른쪽은 제임스 웹이 찍은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둥 내에 별들이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에서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더욱 많이 관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초기 우주의 최초의 별들과 은하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규모에서는 다양한 은하들의 형성, 그리고 별들의 형성, 작게는 행성계와 생명의 기원을 탐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블 우주 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의문 한 가지가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고 탐사해야 하는가? 왜 우주의 기원을 밝혀야 하는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그 기원이 별들에 있습니다.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을 통해 만들어졌거나 또는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주의 기원을 밝혀냄으로써, 탐사함으로써 인류의 기원을 탐사하고 또 더 깊게는 개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